자, 2주차 볼게요. 2주차. 다음 주에는 1번에서 4주차? 4주차 끝까지는 못할 건데 4주차 끝까지 못할 거고 여유롭게 풀면 4주차 스텝 2 정도까지. 근데 아마 스텝 1 내지는 스텝 조금 더 하면 스텝 2 정도인데 아마 스텝 1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50 그 볼륨 5 받은 거는 그 다음 주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 풀어서. 자, 스텝 2 볼게. 스텝 2 여기는 그냥 다 암기야. 싹 다 암기니까 잘 외우면 맞추는 데고 못 외우면 못 맞추는 데다.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암기만. 자, 교재 49쪽이야. 49쪽. 49쪽. 자, 1번. 그림은 열점과 해령이 합쳐져 어느 화산섬 A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자, 일단 열점이 있는데 열점은 어디 있냐? 얘는 연약권. 얘는 연약권 아래에 있는 게 열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고정이지. 열점은 위치 변화가 없다. 판 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판 구조론은 연약권 내에 대류가 일어나니까 연약권 아래에 있는 지점은 움직일 일이 없어. 두 번째, 플론 구조론 관점에서 보면 플론 구조론은 상승과 하강만 있으니까 역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관점을 봐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 얘는 고정된 거야. 그런데 지금 그림 보면 마치 열점이 움직여서 해령이랑 합쳐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 열점이 움직인 게 아니라 누가? 해령이 이 방향으로 왔다는 거지. 해령이 이 방향으로 와서 열점이랑 합쳐지는 상황이 된다. 열점과 해령은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우연찮게 겹치는 지점이 있을 뿐이야. 판의 이동 때문에. 그리고 이 열점 같은 경우는 열점 같은 경우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랑 상관이 있고,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 판의 경계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1번. 열점은 멘틀 대류에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고. 자, 2번. 가 과정에서 열점 부근에 호상열도. 호상열도가 생기는 건 섭입형 경계지. 얘는 섭입형 경계야. 그럼 열점에서 생긴 섬들, 그거는 줄지어진 섬이라고 해서 그냥 열도라고 표현한다. 호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열도라고 표현해. 열도. 틀렸다고. 3번. 나 과정에서 뜨거운 플론과 멘틀 대류의 상승 영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 자, 4번. 열점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분출하여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맞지? 화산활동이라고. 열점과 해령이 합쳐져서 마그마 공급원이 겹쳐지면 다량의 마그마가 분출해 규모가 큰 화산섬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된다. 3번이었지. 3, 4, 5번이 맞다. 이거 3, 4, 5번이 맞다. 자, 2번. 자, 2번. 자, 2번 그림은 보면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의 경계를 판의 평균 이동 속도랑 얘기한 건데,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멘틀 대를 일으키는 힘이랑 상관이 있었어. 해령이 이렇게 있었고, 해령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섭입을 한다고 쳐. 섭입을 하게 되면 판 자체의 무게 때문에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중력을 받을 거야. 그래서 판 자체의 무게 때문에 얘가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었다고. 이거를 잡아 당기는 힘이라고 불렀지.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얘를 밀어냈었단 말이야.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지. 밀어내는 힘. 그리고 만약에 경사져 있다면 경사져 있는 지역에 미끄러지는 힘이 존재를 했었고, 미끄러지는 힘이 존재했었고,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지. 연약권 내에 대류가 있어. 이게 판을 끌고 간다 해서 끌림 힘, 내지는 위에 판을 싣고 간다 해서 싣고 가는 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힘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종류였다. 근데 이 중에서 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게 잡아당기는 힘이었어. 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가 결정이 됐다.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여기가 섭입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쪽이 섭입이 일어나니까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판은 여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요 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 지금 얘는 이 남아메리카판은 현재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지금 보면 위로 올라가는데 섬의 분포를 봐봐. 여기 있지? 섬의 분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항상 섭입형 경제에서 섭입하지 않는 판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진원이 깊어진다는 거 있었고, 진원이 깊어진다. 두 번째, 섭입하지 않는 판 쪽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있었다고. 그럼 지금 지각 변동이 여기서 죄다 일어나니까 얘가 섭입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가 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빠르다. 이동속도가 그래서 빨랐다 이거야. 빨랐다. 1번. 남아메리카판에 서쪽, 여기 서쪽 경계에는 해구가 있어. 2번.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북쪽에 위치한 판 아래로 섭입해.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3번. 판의 평균 이동속도를 고려할 때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은 남아메리카판이 오스트레일리아판보다 상대적으로 작지. 잡아당기는 힘은 얘가 크다고. 섭입대에서 실제로 남아메리카판은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없지. 잡아당기는 힘은 아예 없지.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은 냉각되어 밀도가 냉각이 되면 밀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밀도가 커지는 거지. 밀도가 커짐으로 무거운 상태로 침강하면서 판을 섭입대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거. 그러니까 뒤에 말은 맞는데 저 앞에 말이 틀린 거지. 그래서 보면 다시 자 요렇게 섭입을 하잖아. 섭입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지역에 등원선 분포를 보면 등원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예를 들어 100도씨 100도씨 여기는 200도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섭입하는 지역은 요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항상 낮아. 섭입하는 요 지역은 주위보다 항상 온도가 낮아.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간단하게 온도 낮으면 무거운 거고 온도 높으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여기는 계속 들어간다고. 섭입을 하게 된다. 물론 얘가 무한정 들어가지는 않지. 얘기한 때문에 얘가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어디가 나오냐면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나타나면 여기서 차가운 물질이 쌓여.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차가운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차가운 물질이 쌓여. 이렇게 쌓인다고. 차가운 물질이. 차가운 물질이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일 수가 없어서 무거워서 밑으로 뚝 떨어져. 이런 흐름을 차가운 풀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흐름을 차가운 풀룸이라고 했었다. 차가운 풀룸. 그러다가 얘가 이 안에 외핵까지 들어가게 되면 외핵은 온도가 높은데 차가운 게 들어와. 그럼 이 지역이 온도에 변화가 생길 거야. 이 지역은 온도 변화가 생길 거야. 차가운 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연은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어느 지역에 온도가 낮아진 지점이 생겼으면 평형 상태가 유지되려면 어느 지점은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외핵에서 어느 일부 지점이 온도가 갑자기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요 밑에 하부 멘트를 가열시켜. 가열시키니까 얘가 가열되면 가벼워서 위로 이렇게 뜨겠네. 이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뜨거운 플룸은 마그마가 아니야. 하부 멘틀 물질이 가열돼서 올라간 거지 얘는 마그마 아니다. 얘가 올라오는 지점에 유독 온도가 높은 지점이 있어. 이게 열점이었지. 여기를 열점이라고 했어. 열점. 이게 플룸 구조론이었다. 플룸 구조론. 자, 5번 다시 볼게. 자, 그래서 섭입대를 포함하는 판이 섭입대를 포함하지 않는 판보다 이동속도 빠르다. 왜? 잡아당기기 힘 때문에. 그래서 3, 4번이 틀렸네. 3, 4번이. 3번. 자, 3번은 그린 간은 1년에 2cm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어느 해령과 판의 경계를 나는 AB 국간의 고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단 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네.
판의 이동 속력을 일정하게. 자, 지금 보면 요거 문제 볼게요. 0인데 왼쪽 판 보니까 100만 년 동안 30km를 갔어. 근데 오른쪽 판도 100만 년 동안은 30km를 갔거든. 30km. 그러면 100만 년이니까 10의 6승 분의 30km니까 30 곱하기 10의 5승 센티미터지. 여기 치워지니까 그러면 1년에 3cm를 가고 있네. 1년에 3cm를 가고 있어. 1년에 3cm, 1년에 3cm다 이거. 1년에 3cm, 1년에 3cm다 이거. 그러면 첫 번째 지점 A는 B에 대해서 A가 B에 대해서 그럼 B의 속도를 0으로 보자 이거잖아. 그럼 얘 얼마로 간다? 6으로 간다 이거지. 1년에 6cm로 가는 걸 보자. 6cm. 물론 해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자, 2번 해령과 C 지점 사이 거리는 해령은 2로 다가가는데 얘는 1로 멀어지니까 해령이 더 빨리 다가가겠네. 그러면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3번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보다는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 그리고 보존형이지? 여기잖아요.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발 지진만 있겠네. 화산 활동보다 지진. 4번 가지역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과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 모두 나타난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건 열점인데 판의 경계랑 상관없으니까 이런 건 없고 지금 문제 주어진 건 없고 얘는 있고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건 있지. 어쨌든 틀렸지. 그래서 자 5번 AB 구간의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해저가 확장되는 속력은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판을 기준으로 동일하다. 왜? 지적이 줄무늬가 대칭이거든. 지적이 줄무늬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2번, 3번 5번이 바뀌었네요. 2번, 3번, 5번. 자, 4번. 4번. 마그마의 생성입니다. 마그마의 생성. 마그마가 생성돼야 돼. 마그마가 생기려면 마그마라고 하는 건 뭐를 마그마라고 하냐면 암석이 녹은 거야. 암석이 용융된 거를 마그마라고 한다. 그럼 돌이 녹아야만 마그마가 생긴다. 그럼 돌이 녹으려면 간단해. 과정은 둘 중에 하나야.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마그마 생길 수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생길 수 있을 거야. 갑자기 녹이니까. 두 번째, 돌의 녹는 온도가 낮아져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온도가 100도인데 돌이 녹는 온도는 70도였어. 아니 120도였어. 그러면 원래는 안 녹았을 거야. 근데 갑자기 돌이 녹는 온도가 90도로 바뀌어버려. 그럼 얘는 녹아. 그러니까 용융점이 낮아져도 생길 수 있어. 용주가 낮아져도. 근데 이 용융점이 낮아지는 과정이 두 개인 거지. 압력 감소가 일어나거나 물의 유입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용융점이 낮아져. 그러면 압력이 작아지거나 물이 유입됐을 때 용융점이 왜 낮아지냐? 그럼 화학 시간에 하는 거다. 지구학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화학 시간에 하는 거야. 저는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네가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를 넌 벌써 잊은 거야? 너 지구과학 좋아서 한 거 아니지? 쉽다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니까. 좀만 공부해도 성적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한 거잖아?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 알아. 좋아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표정이 달라. 지학 듣는 애들은 물화하는 애들보다. 물화하는 애들은 수업 들으면 좋아 죽어. 지가 모르는 것만 가르쳐주니까. 근데 지학은 뭘 얘기해주면 개만 이런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구과학 하면서 과학에 파면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팔 거였으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물화를 하지 왜 지학을 했냐. 지구과학을 파고 싶어. 전공해. 그럼 파. 대학 가면 판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파는 문제를 때려 죽여도 안 된다. 절대로. 공식적인 시험에서.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낸다. 왜? 그래야 네가 틀려야 학원을 계속 다니니까. 아니 적당한 수준으로 내서 시험을 출제하면 과학에 공부 많이 하는 애는 다 맞추거든? 그럼 네가 학원 다니겠어? 안 다니지. 혼자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왜 네가 틀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니까? 야, 학원 강사가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진짜 안 나오는 거다. 왜냐면 니네는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나는 내년이 있어. 절대란 말 했다가 나와버리면 답 안 나온다고 그러냐네. 절대라는 건 진짜 안 나온다는 거야. 보통은 거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야 나중에 방알 거의라고 그랬지 내가 절대라고는 안 했거든. 근데 절대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거야.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학은 과목이 그런 과목이 아니야. 봐봐, 야 물리, 화학, 생명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조금씩 갖고 오지. 지구학은 이게 천문인 거고, 이게 광물의 화학 조성인 거고, 얘가 고생물 지질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면 물리야, 자세하게 물어보면 화학이라고, 자세하게 물어보면 생명이야.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만 하면 돼. 깊게 파면 안 돼. 근데 하다 보면 꼭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란 말 좀 하지 마. 실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야, 어떻게 저렇게 이상적인 상황이 나오니? 어떻게 저렇게 온도 변화가 저렇게 이쁘게 나타나? 지구 내부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실제로는 다 불가능해. 다 이상적인 상황이야. 근데 내가 매년 수업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번 수업하면서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상황 조건을 주는 거야. 실제 상황은 저럴 수가 없어요. 실제 그러면서 와서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근데 니네는 지구과학 시간에만 실제로 가능하냐고 물어봐. 다른 수업 시간에 실제로 가능하냐 안 물어봐. 왜? 그렇게 풀면 못 풀거든.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 말이 돼? 아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고. 마찰이 없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안 물어보지 물리 시간에는. 왜? 그렇게 하면 못 풀거든. 졸라 어려워지거든 문제가. 이상기체가 존재하니? 없어. 근데 니네가 푸는 화학은 다 이상기체야. 실제 기체로 놓고 풀지 않는다고. 근데 물어보냐고. 실제로 가능하냐고 이게. 안 물어봐. 왜? 못 푸니까. 근데 지학은 실제로 해도 문제가 풀리거든? 실제로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를 어렵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틀리기 시작한다. 야 연락에 뒤에 거 계산해갖고 맞추면 뭐하니? 4번 틀렸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가장 보편 타당하게 가야 돼. 특이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 특이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상하게 문제를 접근하거나 특이하게 접근할 때는 처음에 내가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그 시점을 항상 떠올려. 아 그래, 나는 거저먹으려고 한 건데, 쉽게 하려고 한 건데 과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서 잊지 마. 그래서 지구과학 하는 강사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먹는 거야. 과학도 아닌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맞아. 아니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구과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개야.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대학교 가서 배우면 그 어떤 과목보다 어려워. 왜? 모든 과목을 전공처럼 파야 되니까. 모든 일. 그래서 분야가 갈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과가 없는 거라고. 지구물리학이 있고 지구화학이 있고 고생물학이 있고 따로 빠지는 거야. 절대로 다 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은 없다. 나중에 가면 내 지도 교수님이 퇴저감이었거든. 전공이 퇴저감 중에서 여감이었거든. 이 사람 여감에 대해서만 6시간 얘기해. 우린 자갈 얘기하면 끝나지? 자갈 이러면 끝난다고. 근데 이 사람 이걸 6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6시간 얘기하고 뭐 한 줄 알아? 6시간 동안 돌을 갈아. 돌을 갈아. 그래서 그 왜 양파 보면 양파 하얀색 껍질 같은 거 있지? 그 정도 얇기로 돌을 까. 그래서 그걸 현미경에 놓고 봐. 어떤 광물이 있는지. 그 짓 한다. 1학년 때. 그런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딱 교과서 특히 나중에 진짜 당부하는 특히 우주 공부할 때 제발 빅뱅 이런 거 할 때 제발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과하게 막 인터넷 검색하고 지랄 좀 하지 마. 제발. 왜? 그건 완성된 이론이 아니야. 완성된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다 보면 이런저런 논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블로그에.
그거는 검증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야. 누군가의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럼 수능에는 낼 수가 없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능에서 뭐만 내? 보편 타당한 거밖에 못 내.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무조건 어렵게 내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물리량이랑 허블의 법칙. 이거 아니면 응용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물리량과 허블의 법칙도 공식적인 시험은 무조건 나눠 떨어진다. 절대로 더러운 숫자 나오지 않는다. 계산하는데 더러워. 잘못 푼 거야. 그 숫자 아니야. 근데 사설은 아니지. 너의 수학적 능력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건 그냥 한번 보고 치우면 돼. 절대 그렇게는 안 나와. 왜냐면 수능 출제 지침에 있어. 타 과목과의 연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지학을 못 풀게 문제를 출제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문제 자체가. 수능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문제는 안 와. 다만 중등 수학은 해야 돼. 중등 수학은 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도 수준의 수학적 문제는 나와. 중등 수학이라면 삼각함수 그냥 지금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다. 이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딱 그 정도. 나중에 허블의 법칙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허블의 법칙 나왔을 때 왜 위치관계 찾는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 얘 어디 있고 쟤 어디 있고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이게 찾는 게 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 만들어. 일단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일직선이지. 제일 먼저 일직선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 그럼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나온다. 직각삼각 그 이상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 근데 간혹 질문할 거 가지고 들고 온 애들 보면 이제 어떤 모의고사 들고 와서 보면 막 제2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막 이딴 문제들이 있어. 하지 말라고. 그냥 있구나. 이게 이런 걸 해오는구나. 그리고 말면 돼. 괜히 거기에 시간 투자. 그럴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그럴 시간에 복잡한 수학을 하나 더 해. 차라리 지구과학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지구과학은 항상 개념이야. 무조건 개념이야. 어려운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야. 개념이 일단 우선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구과학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스킬 안 가르쳐 주잖아. 왜 스킬 없으니까? 개념이라고. 개념이야. 문제 풀 때도 개념을 해요. 지학은.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근데 이제 위험한 건 계속 개념을 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난 저거 안 했네. 난 이제 저거 안 해도 돼. 난 부족한 뭐만 풀면 돼. 그러면 수능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한다. 안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안다고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손흥민이 공을 못 차서 공 차는 연습을 하니? 공 개 잘 차는데? 선생님 맨날 공 차는 연습하거든. 왜? 계속 연습을 해야 몸에 배거든. 그래야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똑같은 거야. 알아도 계속 반복을 해야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잠깐 반복하고 반복이 적으면 수능 시험장에 가면 100% 긴장, 누구나 다 긴장을 해. 수능 시험장 가서 긴장하지 않는 하나야. 이미 수시 합격한 새끼들. 최저가 필요 없는 애들. 수험표가 필요한 애들. 왜? 나중에 할인 받으려고. 걔네들은 긴장을 안 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를 안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긴장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뭐도 있냐면 앞에 성적도 영향을 미쳐. 앞에 내가 국어 수학 조졌어. 의미 없어 이제. 이 시험은 이미 끝났어. 난 다시 해야 돼. 그럼 이게 눈에 들어오겠니? 못 풀겠지. 반대로 내가 앞에 거 다 잘 봤어. 이제 이것만 잘 보면 끝나. 그래도 긴장해. 잘 봐야 되니까. 투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학은 마지막 시간이거든. 그럼 힘을 빡 줘서 문제를 푼다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실수를 하게 돼. 그걸 줄이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다니진 않아도 되거든. 근데 공부를 계속하지 않아서는 안 돼.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됐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보통 그래서 다 망해. 지학은. 그래서 지구과학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야? 의문사 당했다는 거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게 네가 그래서 그래. 건방져서. 공부를 건방지게 해서. 겸손하게 해야 돼. 수능 보는 날까지는 항상 겸손해야 돼. 수능 보고 나서 네가 건방져지는 건 괜찮아. 수능 받을 지가 다 맞았어. 그래서 지각 쉬워.
그래 그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보기 전까지는 끝까지 겸손하게 풀어야 돼. 뭐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이건 이제 그만 풀어도 되고 난 요게 부족하니까 요것만 풀고 그러면 망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쉬우면 쉬우니까 더 풀어야 되고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끝까지 공부해야 돼. 쉬지 않고 꾸준히.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닌다면 꾸준히 인강을 봐줘야 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아니 설마 내가 마그마를 틀리겠어? 거기 가면 틀려. 이게 멍해진다. 멍해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 실제적인 수능 상황은 모의고사랑 많이 다르다. 모의고사는 망쳐도 어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수능은 망치면 한두 개에 따라서 지하철 노선이 바뀌고 두세 개 바뀌면 이제 이동 방식이 바뀐다. 학교 이동 방식이. 그리고 많이 되면 이제 다른 대를 가야 된다. 뭐 시대인재를 간다든가 강대를 간다든가. 물론 점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원도 달라지겠지. 갈 수 있는 점수. 그리고 돈 내고 다닐지 장학금 받고 다닐지 그것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제발 계속 공부하길 바란다. 제발. 뜨문뜨문 하면 안 돼. 진짜 위험하다. 많이 봤어. 많이 봤다고. 근데 꼭 사람은 겪어야 느껴. 아 이런 족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재수생들이 제일 먼저 공부 시작하는 게 탐구야. 걔는 재수하면 제일 먼저 탐구부터 해. 탐구 때문에 내가 못 봤거든요. 탐구부터 해. 그래서 탐구를 잘하는 거야 걔네들. 그게 왜 중요한지 알까?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니까. 왜냐면 국영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초딩 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금방금방 까먹고 이런 게 아니야. 공부 자체가. 근데 탐구는 3학년 때밖에 안 해봤거든. 1, 2학년 때는 내신 때 잠깐 했잖아. 꾸준히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물화는 조진 애들이 잘 없어. 원래 실력보다. 왜? 그것도 꾸준히 했거든. 근데 생지는 조져요. 빠르게 암기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거나 순간 잘못 보거나 이런 게 있어. 지금이라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돼. 자 다시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 생기는 건 대륙지각 하부야.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대륙지각이 무슨 돌로 돼 있냐? 화강암으로 돼 있다. 얘 화강암으로 돼 있어. 화강암은 밝은 색깔도 있잖아. 밝은 색깔도. 그래서 이거는 두 종류로 갈리지.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충돌형에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그리고 섭입형 경계의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여기서는 유물암질이 생기지. 이 둘의 차이는 둘의 성분은 똑같은데 화강암질은 분출하지 않는 마그마고 유물암질은 분출하는 마그마거지. 그 차이인 거지. 다만 유물암이 분출하지 않고 지하에서 식으면 화강암이 되는 거야. 분출하지 않고 식으면. 두 번째, 압력 감소에서 생기는 건 두 군데지. 열곡과 해령이 있고 열점이 있지. 여기서 압력이 왜 감소하냐? 열곡과 해령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했고 열점은 여기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 때문에 압력이 감소한 거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녹냐? 여기서는 멘틀이 녹는 거다.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라 멘틀이 녹아. 근데 멘틀은 주로 감남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이 된다. 이거라고. 현무암질 마그마. 자 마지막 물의 유입은 섭입형 경계였잖아. 섭입되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 섭입하는 이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섭입하는 이 지역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그리고 주위보다 압력은 높아져. 그럼 얘는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잖아.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온도는 낮아지고 압력은 높아진다고. 그럼 여기에 마그마가 생기면 안 돼. 그런데 섭입하는 판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광물이 있었던 거야. 그게 함수 광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빨래 쥐어짜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압력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이 빠져버린다고 일로.
물이 빠지면서 얘가 물을 먹게 돼. 그럼 얘가 누군데? 멘틀이잖아. 멘틀이 물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녹아. 여기는 반드시 멘틀의 용융이 일어나는 거라고. 멘틀이 녹았다고. 그러니까 멘틀이 녹았으니까 뭐가? 현무암질이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지.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분출하지 않고 대륙지각 하부에 마그마가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 여기를 마그마 방이라고 해요. 여기를 마그마 방이라고 한다. 그럼 이 마그마 방 주변 지역은 온도가 높겠네. 온도가 높아졌겠네. 그럼 대륙지각이 녹았으니까 여기서는 유물암질이 생긴다 이거지. 이게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마그마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온도 상승으로. 그러다가 얘랑 섞여서 뻥 하고 분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분출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섞였으니까 뭐가 나온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온다. 서비평 경계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하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안데스 산맥이지. 그래서 주로 안데스 산맥을 주로 얘기한다. 안데스 산맥이 왜 안데스라고? 안산암으로 주로 돼 있어서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은 주로 안산암으로 돼. 맞아. 안산암의 학명이 안데사이트야. 그래서 안산암으로 주로 되어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야. 안데스가. 그래서 안산암들 마그마 분출이 주로 여기서 얘기한다고. 안 믿더라고. 진짜야. 찾아봐. 안데사이트야. 그래서 주로 칠레 페루에 그쪽을 많이 얘기한다. 요 분출 지역. 그래서 마그마 생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못 내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원래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 곡선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단 물 먹은 거지. 일단 얘가 물 먹은 걸 거야.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지하 내부 온도냐? 만약에 B가 지하 내부 온도면 얘는 다 녹는다는 얘기야. 지구 내부로 그러면 다 녹아있는 상태라는 얘기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A가 지구 내부 온도 곡선이고 B가 용융 곡선이라고. 그럼 지금 보면 얘는 여기서 녹았대. 얘는 여기서 녹았대. 근데 얘는 여기서 녹았잖아. 둘 다 녹긴 녹았는데 녹는 위치가 달라. 그럼 가는 얕은 데서 녹은 거고 나는 깊은 데서 녹은 거야. 그럼 일단은 여기는 서비평이잖아. 일단 여긴 서비평인데 가는 얕고 나는 깊어. 그럼 깊은 데 생긴 게 뭔데? 열점이잖아. 그럼 여기가 열점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해령 얘기한다 이거지. 여기가 해령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고 해령이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1번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얕고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가지역보다 암석 주로 온도 변화는 암석권에서 나타나거든. 그러면 얘가 두꺼운 거죠. 가지역보다 얘가 두껍네. 가지역보다 가지역이 두껍다. 혹은 얘는 지금 해령이니까 바다야. 해안판이라고. 여긴 지금 서비평 경기여서 대륙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두껍다. 자, 3번 다지역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 상관없지. 이건 열점이니까. 가다 지역에서는 멘틀 물질 상승에 따른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긴다. 다가 아니지. 다는 압력 감소가 아니라 물의 유입이지. 물의 유입. 5번 가와 나에서 B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온도이며 다에서 B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온도다. 그래서 2번, 5번이 맞다. 2번, 5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뒤에 스텝 2랑 해서 4주차 스텝 1 정도까지 4주차 스텝 1 정도까지 거기까지 풀어보면 여기까지 이렇게